화력조선 시즌1 사실은 저희 국립박물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시도였고 도전이었고. 자, 레디 액션! 빵! 네. 백색의 사루만, 회색의 간달프, 하얗게 김칠두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기억이 납니다. 우리 박물관에서 여러 가지 콘텐츠를 갖고 유튜브에 올려도 1000명을 넘는 조회수가 얻기 힘들었거든요. 목표 타겟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. 밀리터리 덕후들, 이러한 존재들을 주목하게 되는 거고, 또 그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궁금해하는가. 이 밀리터리 매니아층에는 현대무기, 근대무기, 전통무기 있지만은 또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 같이 접목시켜서 밀리터리 채널 구독자분들의 이렇게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넓고 깊기 때문에 저희가 뭔가 실수를 했을 때 질타 같은 것들 이런 것도 좀 우려스러웠습니다. 하지만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질타들에서 저희가 수용할 부분도 굉장히 많았고, 저희가 또 한층 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. 건들건들은 저희의 이 화력조선을 들어가기 전부터 다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 있는 거구나, 무기에 대한 이해가 서로 있는 상태에서 그 영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렇게 흥미로운 것이고 이렇게 나은 결과물도 낼 수 있구나. 사실 쓰고 싶은 내용, 써야 할 내용 전부 다 집어넣었다면 아마 2시간, 3시간 정도 나왔을 거고, 그러면 저는 영상팀한테 끌려가서 참수당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뭐니 해도 고증이죠. 쓰일 당시에 그런 재질감 갖다가 이제 과학적으로 유출을 해가지고 그 상태를 갖다가 저희가 이제 제작을 할 것인가, 그쪽으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찾다 보면 나오더라고요. 그것 때문에 중고 서점이나 온라인에서 데이터베이스화된 문헌들에 많이 의존을 했는데요. 그래도 안 되는 부분은 중앙도서관 가서 하루 종일 자료를 복사하고 그걸 바탕으로 검증 절차를 진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저는 좀 상당히 놀랐었어요. 진주 박물관을 내려갔을 때 보면은 그 학예사분들이 원침이라서 짝짝짝 설명을 해주면 그거대로 움직이면 그냥 영상이 하나 나왔었어요. 사료적인 측면, 구조 분석, 그리고 그걸 발굴했을 때 당시 상황, 복원하는 과정, 그 모든 과정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움직였어요. 저는 일단 한 팀? 야구팀 같은 느낌이었었어요. 얘죠? 새총통. 새총통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 디자인을 처음 봤을 때 도대체 이걸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. 근데 이제 나중에 복각을 하면서 하나씩 깨우치게 됐는데 이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더라고요. 보니까 이게 집게라는 건 이렇게 썼구나. 거기까지 파악을 했는데 이 집게가 작동을 해야 된다. 뭐 다른 건 포기해도 그것만큼은 살려야 한다 해가지고 실제로 그 작동이 돼요. 영상에는 그 표현이 잘 안 되는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딱 이틀밖에 없었어요. 이틀 안에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시간인데 뭐 재료가 마땅히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이런 퍼티 재료하고 이거 재현을 할 때 굉장히 좀 고생을 많이 했죠. 굉장히 좀 약간 이건 좀 자랑스럽습니다. 처음에는 저걸 만들 거라고 생각을 못 했습니다.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폐차를 자르고 있고 거기에다가 가죽끈을 놓고 있고 시간이 일주일쯤 지나니까 갑옷이 한 벌 완성이 돼 있더라고요. 그래도 크게 지적받지 않고 넘어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조선군 병사로 출연하게 된 10파워 박이라고 합니다. 연락이 오더라고요. 건들건들 팀 중에서 이런 식으로 조선군으로 출연해달라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런 전통이나 한복, 뭐 덩달아서 우리 문화를 좀 더 이렇게 알리고 싶어서 그런 기쁜 마음에 좀 흔쾌히 수락하게 된 것 같습니다. 서부 유럽 같은 경우에나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재현 행사가 굉장히 많잖아요.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세계에 좀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한 방 쏴서 제압한 다음에 병부 들고 이제 머리를 부수는 용도로. 어떤 느낌이셨습니까? 학예사가 나와서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좀 조심스럽죠. 이런 멘트를 해도 될까? 라는 그 선배 연구직으로서의 걱정,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또 그 댓글들 보니까 되게 흥미롭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개인적으로는 일단 직접 얼굴이 나왔던 오연자성도 기억이 나는데, 아무래도 좀 말령전도 편이 조회수가 20만이 넘어가 있는 굉장히 조금 나름대로 황당한 이 정도의 성원이 있다, 이 정도의 수요층이 있다는 걸 느꼈고, 저희가 건들건들을 닥달하고 막 다그치고 갈아서 만든 영상이 아니고 건들건들 여러분들이 스스로 갈리면서 만든 영상이라서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저 오연자포요. 오연자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촬영팀이랑 같이 진주박물관 직접 내려가서 학예사분들하고 거의 자정 넘어서까지 촬영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. 그 과정들도 재밌었었고, 국립 진주박물관 학예사분들이 의욕이 너무 충만하셨었어요. 그 오연자포 설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융합필름이 저는 실제로 볼 수 있을 줄 몰랐었거든요. 그
가져왔었고 그 유물을 직접 또 눈앞에서 코앞에서 촬영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저한테 진짜 새로웠었죠. 감격적인 부분이기도 했었고요. 저 촬영한 게 다 잘려서 조금 시즌 1에서 아쉬웠던 점은 편수입니다. 이게 저희가 예산이 더 있었고 시간이 더 있었으면 조총까지 다 다룰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역시 임진왜란까지 가지 못했다는 겁니다. 절반도 풀어내지 못했다고 해야 할까? 많은 것들을 처음에는 되게 담고 싶었는데 역사적인 요소들을 소개하면서 무기들을 같이 소개하고 하다 보니까 좀 무기들의 디테일한 부분, 또 총통이라는 것이 조총으로 연결되는 무기잖아요. 그 연결점까지 좀 보여줬으면 했는데 좀 아쉽기도 했는데 뭐 새총통이나 기타 총통들 그리고 뭐 총통의 해체 같은 부분들이 아직도 연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복합적인 사항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조금 더 연구가 진행된 이후에 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. 일반적으로 임진왜란에서 조선의 화약 무기가 형편없이 뒤떨어졌기 때문에 전쟁에서 밀렸다는 인상이 강한데 승자총통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. 그 수많은 바리에이션이 있었고 승자 총통에서 나중에 가늠자가 생겨나는 소승자 총통으로의 어떤 변화 발전되는 것들을 그리고 조총, 임진왜란까지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정말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진짜 유물을 가지고 또 아직 다루지 않았던 부분, 이제 화약이 어떻게 왔는지 화력 조선의 이야기들이 총통과 더불어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한다는 우리의 화약 무기의 시작은 결코 늦지 않았잖아요. 외국에 있는 자료들하고 매칭시켜서 화약 무기의 스토리들이 좀 더 이어지면 의미 있는 자료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바로 여러분들의 관심과 애정과 뭉쳐져야 더 좋은 화력 전선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지지아 총통, 현대 총통, 심지어는 대왕고를 만들자는 말도 있더라고요. 기대하고 있습니다. 뭐 얼마든지 뭐. 기대해 주십시오. 맨날 저보고 바지 벗으라고 외구하라고 하시는데 저도 좀 멋있는 장군 같은 거 하고 싶습니다.